오늘 영상 한 편으로 5가지를 머릿속에 딱 박아드리겠습니다. 초보가 겁먹지 않도록 손잡고 따라가는 거래부터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단타 이야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굴러가게 만드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차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순서가 헷갈렸던 거라 그 순서를 제가 깔끔히 잡아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 앱 설치, 원화 입금, 코인 선택, 주문 넣기까지 길이 하나로 이어지게 설명드릴게요. 버튼을 어디서 눌러야 하는지, 시장가와 지정가를 언제 쓰는지까지 말로 옮겨드립니다. 현물은 그냥 사서 들고 가는 방식이고, 퓨처스 같은 선물은 레버리지와 롱숏이 붙으면서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오늘은 초보가 헷갈리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둘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선물 화면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격리와 교차가 보이는데, 격리는 한 포지션에 걸린 돈만 위험에 노출되는 느낌이고, 교차는 계좌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보는 격리부터 잡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주문 넣을 때는 진입만 하지 말고 손절과 익절도 같이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스톱 주문을 미리 붙여두면 감정이 폭주할 때도 계좌가 뒷걸음질 치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뜨거웠던 얘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 그 핵심 원리만 뽑아서 초보 눈높이로 바꿔드립니다. 그 방식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크게 먹겠다는 욕심 대신 짧은 파동을 여러 번 잡고, 손절은 칼같이, 익절은 규칙대로 하면서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빵빵한 몇 개만 집요하게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유동성이 큰 코인부터 연습하면 미끄러짐도 덜하고 멘탈도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매매 일지를 적습니다. 들어간 이유, 나온 이유, 실수 한 줄만 적어도 같은 구덩이에 2번 빠질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중학생 단타의 진짜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규칙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피가 빠지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수수료가 높으면 계속 밑빠진 독이 되고, 수수료가 낮으면 그 순간부터 게임 룰이 바뀝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메이커 주문을 늘리고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겁니다. 링크로 가입해 할인받거나 수수료 토큰을 쓰거나 등급을 올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AI는 신처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놓치는 신호를 빠르게 훑고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보조 엔진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전날 급등락 코인, 거래량 급증, 뉴스 키워드, RSI 과열 구간을 한 번에 스캔하게 시키고 오늘 볼 후보 3개만 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또 AI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건이 맞을 때만 진입하도록 잠금 장치를 걸 수 있습니다. 감으로 쏘지 말고 기준을 적어두고 기준대로만 움직이면 하루 50만 원 목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실전 돈이 아니라 연습용 탄약을 공짜로 받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보통 간단한 본인 확인이나 미션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안내를 읽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받은 100달러는 레버리지를 낮게 두고 주문 흐름을 익히는 데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히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손가락 한 번만 더 움직여서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주문을 넣어보고 레버리지를 포함한 구조를 익히며 공부할 수 있고, 잘 맞으면 몇백만 원 경험담도. 레버리지를 곁들이면 작은 돈도 파도처럼 커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00만 원 규모, 10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움직이는 맛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고 비교는 눈을 번쩍 뜨이게 하니까요.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똑같이 1,000만 원을 넣어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인데 결승선 풍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을 때 지금쯤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560만 원 근처까지 불어납니다. 같은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26억 원을 훌쩍 넘기는 수치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이 격차가 코인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만 비교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무턱대고가 아니라 구조를 알고 들어가야 승산이 생깁니다. 코인 투자가 재미있는 이유는 오를 때만 돈 버는 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승장에는 롱으로 올라타고 하락장에는 숏으로 내려꽂으면서 양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코인 수익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체감해서 더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는 거래소가 세금을 떼어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제한이 많은 편이라 작은 돈으로 큰 파도를 타려는 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크게 베팅하는 기능입니다. 30억 같은 거대한 자금이 있으면 굳이 필요 없지만 50만 원,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겐 수익 구조 자체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칼이 무딘데 요리를 잘하기는 어렵고 수수료가 비싸면 실력도 같이 갉아먹습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부분이 있고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더 낮게 느껴져서 단타를 칠수록 격차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이슈입니다. 국내는 과세와 신고 얘기가 항상 따라붙고 해외는 원천징수 같은 방식이 아니라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가 있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끝나면 고정 댓글부터 이제 대형 거래소 4개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를 0.055%라고 두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까지 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사고 팔아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거래소에 월급 주는 그림이 되는 순간이라 여기서부터 절대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시작부터 승률을 올리는 길입니다. 단타는 특히 수수료가 칼날처럼 손익을 잘라먹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교 기준은 5가지로 잡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단순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로 잡히고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정도로 비교됩니다. 숫자만 봐도 숨이 달라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비교됩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배수에 따라 체감 수익이 확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바로 원화 입출금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의성이 초보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면서 메모할 필요 없이 고정 댓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곧 생명줄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승에 베팅하는 행동이고 차트가 계단처럼 올라갈 때 힘을 받습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수익 기회를 만드는 방식이라 시장을 두 배로 활용합니다. 롱은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반복되면 그때는 롱이 확률적으로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는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면 시장 참여가 실리면서 신뢰도가 붙는 신호가 되기 쉬워서 롱 진입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뉴스는 바람처럼 가격을 밀어줍니다. 규제 완화,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가 나오면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롱 승률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이면 그때는 숏이 확률적으로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의 힘이 빠질 때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올라갈 연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숏 쪽이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방아쇠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압박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번지며 숏이 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도 꽤 쓸모가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주고 MACD와 볼린저 밴드는 흐름과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표는 신호등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의 기운을 읽는 데 도움이 되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를 뚫고 나가거나 안으로 말려 들어올 때 변동성의 숨결을 알려줍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근거로 잡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고정 댓글에 정말 알짜 정보들을 다시 묶어뒀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체감이 큽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길을 잃지 않게 복잡한 걸 단순하게 바꿔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